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생물 염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흡과 발효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죠. 자, 세포흡의 정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흡의 정의는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에너지원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 자체에 있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와 열 에너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온 조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체온 조절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ATP라고 하는 아데노신 3인산, 요거는 모든 어떤 생명 활동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형태를 우리는 AT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TP를 우리가 보통 생물의 에너지 화폐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유기물 이외에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모두 별도로 만들어지냐면 에너지 이외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물도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산소하고 제가 이산화탄소를 지금 명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기체란 얘기예요. 기체. 자,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소를 우리는 흡수를 해줘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방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경우는 폐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진정한 호흡의 정의는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즉 요거를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가스 교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폐에서의 어떤 가스 교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폐에서의 어떤 가스 교환을 통해서 동맥혈이 만들어지고, 이 동맥혈이 동맥을 따라서 흐르다가 조직 부근에 가게 되면 조직의 모세혈관에서 조직 쪽으로 혹은 조직액 쪽으로 산소를 다시 토스를 하죠. 이산화탄소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과 모세혈관 사이에서도 내호흡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자, 외호흡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폐의 어떤 기본적 단위를 폐포라고 했을 때 폐포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 가스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학 파트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혈관은 동맥과 만나고 동맥이 다시 조직 쪽으로 가게 되면 모세혈관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지게 되면 이 모세혈관과 조직액 사이에 가스 교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자기가 받았던 산소를 다시 주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수거를 하겠죠. 그래서 외호흡은 폐에서의 가스 교환, 내호흡은 조직 부근에서의 가스 교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ATP의 생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 방식을 우리는 산소호흡 혹은 유기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산소호흡, 유기호흡의 특징은 ATP의 생성률이 높다.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발효가 있어요. 발효. 그죠? 발효 같은 경우는 산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ATP의 생성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ATP의 생성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어떤 호흡 기질, 영양소가 완전히 CO2와 물로 분해가 되지 않고 중간 생성물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기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전환될 수 있는 ATP의 생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어떤 그 비교를 많이 하죠. 광합성과 호흡은 반응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역반응 관계예요. 역반응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료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대사해서 반응물이 되겠고요. 산물은 당연히 생성물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광합성과 호흡이, 세포 호흡이 역반응 관계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거? 이 뒤집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서의 반응물은 세포호흡에서의 생성물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의 생성물은 세포호흡의 반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이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생성물이 될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합성 반응을 우리가 이제 흡열 반응, 동화작용이라고 보통 물질 대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적으로 이제 분해 반응이나 발열 반응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화대사,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은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의 이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어떤 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역반응 관계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게 되면 다른 하나는 역으로 반응물 생성물을 바꿔서 써도 화학 반응식에서는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포호흡 전 과정을 제가 보게 되면은 이 세포호흡의 장소는 당연히 세포 소기관이 되겠죠.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소로 얘기를 하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포도당이 호흡기질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반응하는 장소는 세포질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는 포도당을 조금 더 작은 분자로 깨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생성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로부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포도당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탄소의 개수가 6탄당이고, 피로부산 같은 경우는 절반의 어떤 탄소 3개를 갖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피로부산이 이 과정에서 두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포도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어떤 피로부산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발열 반응이나, 그죠? 우리가 이화대사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당의 분자 사이즈가 크면 분자 사이즈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당은 고에너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피로부산은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어떤 일부분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해당 과정에서는 EATP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해당 과정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EATP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EATP는 최종 알짜 ATP, 알짜 생성 ATP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EATP를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투자한 후에 4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개를 잃고 네 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 얻을 수 있는 순이득은 EATP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피로부산이 만들어져야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외막이고요. 외막은 비교적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친수성 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좋아요. 반면에 이제 내막은 지질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 성분, 카르디오리핀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자, 친수성 물질, 이런 어떤 유기산 같은 것들이 이동을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내막을 통과할 때는 양성자 의존적 피로부산 펌프라고 하는 2차 능동성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 포도당 기준으로 봤을 땐.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TCA 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ATP를 얻는데요. 실제로 포도당 한 분자당 피로부산 두 분자가 TCA 회로를 2번 돌았을 때는 EATP 정도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전자전달계를 돌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ATP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진 아직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34ATP, 현재는 한 31에서 32AT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거나 전자전달계에서 포도당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ATP를 수거를 한다. 그죠?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호흡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전달계에서 이런 많은 ATP를 우리가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자전달계의 최종 전자수용체가 바로 산소예요. 산소가 전자하고 어때 반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라고 하는 대사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산소라고 하는 최종 전자수용체가 있어야지만 전자전달계가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전자전달계가 돌아가야지만 많은 ATP를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 ATP의 생성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해당 과정은 장소가 어디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산소가 어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해당 과정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과정은 유기호흡이나 유기호흡과 발효에서 모두 진행이 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해당 과정 자체는 산소 비의존적 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 반면에 이제 TCA 회로하고 전자전달계 중에서 직접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어떤 반응은 전자전달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산소가 필요한 어떤 직접적인 대사가 전자전달계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죠. 그죠? 그러면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지만 산소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자전달계가 TCA 회로하고 짝물림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짝물림, 그죠? 짝물림으로 어때?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전자전달계가 스탑이 되고 전자전달계가 스탑이 되면 TCA 회로도 스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TCA 회로에 직접적으로 산소가 필요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산소가 없을 때는 TCA 회로도 스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의 어떤 영향을 얘도 따라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자전달계나 이렇게 이제 세포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잠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게 되면은 생물학에서는 산화와 환원을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산화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을 때 산화라고 얘기해요. 어떤 물질이. 환원은 반대가 되겠죠. 산소를 잃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수소를 잃을 때 산화, 얻을 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는 반드시 누구랑 똑같다? 전자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었을 때 산화고 전자를 얻었을 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가 AH2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는데 그죠? 얘가 O2랑 반응을 해서 A가 되고 H2O2가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과산화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요 A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지금 됐죠. 그쵸? 그럼 A가 생성되기 위해서 수소를 뭐 해야 되나요? 잃어야 되죠. 그럼 수소를 잃은 거는 산화란 얘기예요. 그쵸? 반면에 이제 산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산소는 수소를 뭐 했습니까? 얻었죠.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또 하나 뭐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서 자, 수소이온 두 개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죠? 자, 이 어떤 물질이 지금 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수소이온은 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었을 때 우리는 환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복습 차원에서 자, AH2가 산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얘가 산화가 되면은 남을 못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환원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환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O2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환원이 됐기 때문에 남을 뭐 시킨 거죠? 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산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 산화제는 자기 자신은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산화환원의 전자이동이 어때?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탈수소 조효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자, 탈수소 주요소는 이 조효소는 1차적으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비타민이고, 자, 예를 들어서 탈수소 주효소도 있겠죠. 탈수 주효소는 말 그대로 주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질특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반면에 비타민과 같은 이런 보조인자, 조효소는 기질특이성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는 주요소 부분이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과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가 함께 일하는 조효소가 바로 누구냐면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 효소예요. 근데 이 효소는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 요소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탈수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이소시트르산 탈수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탈수 요소하고도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기질이 달라져도 얘의 어떤 기능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반응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질 특이성은 없고 기질로부터 기질의 종류는 달라도 똑같은 수소나 전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응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 탈수 조효소는 비타민 B 복합체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B2나 B3 같은 애가 NAD 플러스나 이제 FAD를 어때? 형성해주는 니아신
또 하나가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비타민 B 복합체에 들어가는 대사에 매우 중요한 탈수 조효소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주요소와 약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약하게 결합한다는 얘기는 얘네가 반응 후에는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결합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비공유 결합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류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NAD 플러스와 FAD라고 하는 플라빈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기능을 보기 전에 요게 이제 탈수 조효소인데 이 NAD 플러스가 기질로부터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 두 개를 얻어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둘을 합쳤을 때 H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중성인데 얘가 이제 붙었을 때 얘가 양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이 수소이온 두 개랑 전자 두 개를 얻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 하나랑 전자 두 개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NADH라고 하는 중성 분자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수소이온은 결합을 하지 않고 얘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얘는 수용액으로 녹아듭니다. 즉 우리 체내에는 세포 내외에는 물이 가장 많죠. 그죠?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동을 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요거는 그냥 생기긴 생기지만 언제든지 생체 내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식으로 표현할 때는 NAD++, EH++, 그 다음에 일렉트론 두 개를 NADH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 NAD 플러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수소하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환원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산화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FAD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FAD는 원래 이 자체가 중성 입자이기 때문에 얘랑 결합을 하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FADH2라고 하는 중성 입자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플러스 전하를 갖거나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거는 굉장히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가 가장 중요한 NADH라고 하는 애가 중성 입자가 되고 나서 입자가 작은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 두 개가 탈수 조효소다. 특히 가장 많이 대사에 이용되는 애가 NAD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효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유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탈탄산 효소라고 얘기해요. 탈탄산 효소. 이 탈탄산 효소는 실제로 세포흡에서 피로부산 산화과정과 그죠? 트리카복실 애시드 회로 TCA 회로에서 작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이소시트르산 되고, 알파케토글루타라산에서 얘가 석시닐코에이 이런 식으로 탄소수가 하나씩 감소가 될 때, 그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관여하는 그 효소를 우리는 탈탄산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전달 효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를 해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느낄 수 있듯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 효소를 통해서 고에너지 전자가 이 전자전달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전자의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때 에너지만큼, 그죠? 양성자의 농도 구배를 형성을 해요. 농도 구배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와 인산기를 ATP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위치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내막에서. 그러면 이 내막에 존재하고 있는 이 단백질들, 그 다음에 지질, 막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복합체, 이런 그 물질들이, 그죠? 전자전달계 효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철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철 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2가하고 3가 둘 다 가능하거든요. 전이온소이기 때문에 철을 함유하고 있는 사이토크롬계, 시토크롬계 효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B, C, A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는 그냥 퉁쳐서 시토크롬 복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그죠? 퀴논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아까 그 탈수 조효소가 얻은 고에너지 전자, 즉 NAD 플러스와 FAD가 얻은 고에너지 전자, 수소로부터 고에너지 전자를 분리해서 여기로 뿌려주게 되면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고에너지 전자가 저에너지 전자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면서 이때 에너지 차이만큼 양성자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구배의 형성 위치 에너지는 ATP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ATP로 전환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화학삼투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기 화학적 포텐셜, 기울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죠? 요게 바로 양성자 농도 구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까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건 장소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산소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산소 비의존적 대사이다. 그죠? 그리고 초기 투자가 2ATP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4ATP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어떤 알짜 ATP 생성량은 2ATP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식은 포도당이 세포질에서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탈수 조효소를 통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여러분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지금은 못 쓰고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야지만 ATP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EATP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이 E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당 과정의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당 과정에 대한 어떤 반응식을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